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생활비까지 가져다 시댁 집 수리해주는 신랑 때문에 대판 싸우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 4년째 되는 여자입니다. 진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라 진정이 되질 않네요. 저희 시댁은 시골은 아니었지만 지방에 사셨어요. 자가에서 사시지는 않았고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느꼈는데 자식에게 엄청나게 많이 기대시는 분들이세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시고 밖에 나가서 일 같은 건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집안 살림만 하시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몇 달 전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셨던 곳보다 한참 들어가는 시골 마을인데 거의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고 그런 집이었기에 아주 저렴하게 사게 되었습니다. 자가에 안 사시다가 집 사셨다는 말에 축하해야 할 일이라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처음에 집 수리할 때 저희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싱크대도 해드리고 대문이며 화장실 등 사소한 거 전부 해드렸습니다. 대략 3,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남들이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집 사셨다고 하니 도와드렸죠. 사실 전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도 있었고 신랑이 하도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서 도와드렸고요. 대출까지 내서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납품회사 다니다가 따로 나와서 원래 다니던 회사 사장 밑으로 작은 가게 하나 낸 상태예요. 사장 권유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차려서 나오니 엄청 게을러지기 일쑤였죠. 본인이 소사장이 되어 가끔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아직 다달이 나오는 돈이 들쑥날쑥한 상태입니다. 한 달에 가게 임대료 내고 이것저것 다 빼면 아주 빠듯합니다. 그렇게 아이 하나 키우고 살고 있으며 저도 일을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맞벌이하고 있지만 돈 들어가는 데가 많다 보니 제가 100번 양보해서 대출 냈습니다. 계속 도와드리고 싶다고 닥달해서요.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요. 그렇게 해드리고 신랑은 6주 정도 주말마다 3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습니다. 그 바람에 허리도 나가고 한약까지 지어먹고 침도 맞고 병원도 다니고요. 아직 시술할 정도까진 아니라는데 암튼 바로 그 전 단계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 고생하다가 겨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폭발한 건 저번 주에 사건이 터져서입니다. 시댁집에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마당에 자갈까지 깔아야 된다면서 또 시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알았다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계속 지켜봤는데 뭐 저렇게 유난스럽게 계속 집을 고치고 하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았고 자갈까지 깔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주 효자 아들 낳으셨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위로 형이 한 분 계십니다. 결혼도 하셨고요. 그런데 일절 도움도 주지 않고 신랑 혼자 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왜 혼자만 그리 난리법석이냐. 돈은 돈대로 들고 몸까지 망가져가면서 꼭 그렇게 수리를 해야 되냐. 아주버님에게 같이 도우지 않을 거면 돈이라도 한 푼 보태라고 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돈 줄 생각 1도 없더라고요. 특히 형님이 시댁 일이라면 아주 치를 떨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째의 맏며느리인데 그 노릇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저보고 제사까지 운운하셨던 분들이에요. 폭발하기 일본 직전이었지만 결혼에 얼마 안 됐을 때라 꾹꾹 참았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말이 옆으로 새어버렸네요. 그렇게 신랑은 내려간다고 했어요. 저희는 매달 초에서 중순쯤에 카드값이며 보험료, 차 할부금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12일 정도에 80만 원 정도 들어올 때가 있다고 신랑이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카드값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갑자기 사업 아닌 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들쑥날쑥이긴 하지만 카드값은 본인이 꼭 알아서 하기로 했고 그렇게 서로 얘기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기에 제가 보험료랑 차 할부금 등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카드값 딱 맞춰서 들어온다니 안심은 되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없을 텐데
페인트 사고 뭐 할 돈이 없을 텐데 어쩌려는 거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결국 현금 서비스 20만 원 받아서 페인트 사고 다른 부품들도 사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다 좋다. 여기까진 좋은데 그럼 자갈 까는 돈은 누가 내는 거지? 생각이 들어. 근데 자갈 깐다며 돈은 누가 내는 거야? 물었더니 당연히 우리가 내야지 이러는 겁니다. 돈도 없으면서 뭐가 저렇게 당당해서 우리가 낸다는 말을 하는 걸까 했습니다. 페인트 살 돈도 없어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갔으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신랑과 언성이 높아졌네요. 더 웃긴 건 아버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시고 작은 아들한테 다 달라고 하나 싶었어요. 해달라고 하신 건지 아님 효자 아들내미가 지가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 여유가 있다면 보태드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카드값 메꿀 돈도 모자른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저도 정말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했더니만 그럼 알았다. 페인트 칠만 하고 저녁 늦게 올라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후 늦게 전화를 하니 페인트 칠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월요일 날 온다고 하는 겁니다. 출근은 안 하나 싶어서 그럼 일은 어떡하려고? 물어보니 그냥 하루 쉬지 뭐 그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도 모자를 파네 일 안 가고 쉰다니 기가 찼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는 사업 아닌 사업이니 회사 잘릴 일은 없겠으나 그렇게 쉬어버리면 납품해줘야 하는 거래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신뢰 잃어가면서까지 일을 쉬고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티는 안 나겠지만 어느 정도 타격이 생기니까요. 본인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월요일에 해줘야 하는 납품은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그럼 어떡하라고 마무리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없는 성질 있는 성질을 부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시댁 가서 페인트질 하라고 시켰나요? 누가 가서 하라고 했냐고요. 그렇게 또 서로 싸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오후 늦게서야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돈 들어왔냐 카드값 메꾸게 돈 달라 라고 했더니 업체에서 수금이 안 돼서 4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순간 아, 너 자갈 까는데 돈 주고 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40밖에 안 들어온 거 맞아? 그럼 통장 확인해봐도 되는 거지? 라고 하니 이 인간 한다는 소리가 40만 원은 시어머니 주고 왔답니다. 대책 없는 인간으로밖에는 안 보이더군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런 거야? 카드값 어쩌라는 건데 당신이 카드값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왔다고? 자갈 깔 돈이 없어서 주고 온 거야? 아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며 내질러 버렸네요. 이 인간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 집이고 내가 다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 그게 잘못이야? 내 부모야 내가 그것도 못 해드리냐?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대책 없이 뚫린 입이라고 저렇게 나불대는데 아주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카드값 빵꾸 나서 하루 연체되어 버리고 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 돌려막기 했습니다. 그 자갈이 뭐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걸 깐다고 돈을 반이나 떡하니 주고 왔는지 머리에 똥만 찬 놈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너무 화가 안 풀려서 다시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이 생각해봐. 자갈 까는 건 여유 있을 때 써도 됐던 거 아니야? 꼭 지금 이런 시기에 했어야 했어? 당신은 우리 집은 생각 안 해? 그리고 아버님도 돈 버시잖아. 그 돈은 다 어디에 쓰고 당신이 그 돈을 내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우리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 돈을 그냥 받으셨디? 그랬더니 아니 간 김에 다 해드리고 오면 좋잖아. 그리고 아버지 월급 지금 좀 그래. 그러는 겁니다. 아버님 월급이 뭐가 그렇다는 거지? 생각하며 뭐? 아버님 월급이 뭐 어쨌다는 건데? 그러니 이 인간이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형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아버님 월급 그거 막느라 다 꼬라 박으셨다고요. 참 거지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생활까지 이 꼴로 만들어버리다니 그 시댁 인간들 하는 꼬라지가 참 당신들만 생각하는 사람들로밖에는 안 보이더군요.
저는 이렇게 긍긍정정 걱정했었는데 본인들은 본인들 급한 상황만 보고요. 더 웃긴 건 신랑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페인트 칠이고 자갈이고 그걸 왜 지금 하냐고요. 그건 효자가 아니라 머저리로밖에 안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뻔히 우리 힘든 거 다 알면서 그걸 또 넙죽넙죽 주는 대로 다 받으셨다는 것도요. 저는 이 상태라면 그쪽 시댁 사람들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도 싫고 형님이란 사람도 다 싫었네요. 신랑한테 이번에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시대게 하고 우리 가정 이따위로 하면 너랑은 더는 못 살아. 나 내 아들 데리고 너랑은 이혼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시댁 집 수리비까지 줬거든? 잘 들어.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니까 너 잘 생각해봐.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너가 잘 생각해. 알았냐? 그러고 저는 그 길로 대충 제 거랑 애 집만 챙겨서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처음부터 그리 반대했던 결혼이었는데 부모님 말 안 들은 게 많이 후회되는 순간이네요. 신랑은 그렇게 저에게 큰소리치고 지랄하더니 계속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같이 힘든 상황 안 만든다고 말하는데 일단은 당분간 집에 안 가려고요. 저랑 애 없으니 이제서야 본인 가정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애는 일단 친정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고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냥 저 말 한마디에 쪼르르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가정에 신경도 안 쓰던 인간이라 저도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러다 마음 돌아서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번 사건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 전에 시댁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에 더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만은 편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